회사가 정말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간혹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데 그게 몇 주씩, 몇 달씩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날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두자니 뒷일이 감당이 안 되고 살다 보면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완전한 해법이 될 순 없지만 이 경우에 도움이 될 만한 저의 경험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저는 지금도 회사에 가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졸린 눈을 비비며 이빨을 닦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제 아침에도 그랬고, 그저께 아침에도 그랬고, 이빨 닦으면서 회사 가기 싫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떠오르면 내가 SF 영화 속에 타임트랩에 빠진 주인공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일어나면 항상 똑같은 시간이고 매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회사에 날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다거나 내가 맡은 일이 망가져서 공경에 빠졌다거나 하는 경우엔 어찌됐든 그 상황이 지나가면 해결이 되는데요. 회사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오랜 기간에 걸쳐 그냥 회사에 가기 싫은 경우도 많습니다. 잔잔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우울감이 몰려오면 회사는 월급을 제공해 주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된 것처럼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지게 되죠.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군대에 간 케이스인데요. 처음부터 군대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하다 보니 수업에 들어갔는데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고 시험을 보는데 답은커녕 뭘 묻는 문제인지조차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쥐어짜서 공부를 하려고는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쪽지 시험을 치면 거의 다 빵점이고 해도 안 되니 내가 돌머리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공부 안 하고 노는 것도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군대가 낫겠다 싶어 입학한 지 몇 달 만에 학교를 휴학하고 방황을 좀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몇 년을 보내면서 여러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앞으로 잘할 수는 있을까? 몇 년을 그렇게 고민을 하다 돌아왔더니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아서 졸업은 해야겠다는 목표의식이 강해서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던 그때 그 수업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는 반대로 예전에 나처럼 헤매던 애들을 가르쳐 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학사 경고 먹고 군대 갔던 애들이 복학하면 장학생이 되는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가 내게도 일어난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공부 양이 많아도 전혀 스트레스를 받질 않았습니다. 공부에 탄력을 받은 것이죠. 똑같은 교과 과목을 듣는데 군대 가기 전과 갔다 온 이유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그때 얻은 커다란 삶의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달릴 거 앞에서 달리면 훨씬 덜 힘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 교훈이 적용되는 경우를 생활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미로 사이클을 타는데요. 그룹 라이딩을 할 때 어찌어찌 하다 보면 뒤처져서 선두 그룹을 쫓아가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뒤처지면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선두 그룹과의 거리가 줄지 않아서 죽을 맛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어찌어찌 하다 선두 그룹에 들어가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별로 힘 안 들이고 신나게 달리는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앞에서 달리나 뒤에서 달리나 속도는 큰 차이가 없는데 앞에서 달리면 힘 안 들이고 스트레스 없이 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선두권에서 달리면 전체 그룹의 이동 속도가 내 통제하에 들어오게 되는데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릴 때 도로 상황이나 컨디션에 맞게 필요한 에너지만 그때그때 쓸 수 있고 뭉쳐서 달리면 드래프팅이라고 공기 저항이 줄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훨씬 유리합니다. 통제하고 있다는 정서적 안정감, 효용감 때문에 스트레스도 훨씬 적게 받게 됩니다.
회사에 가고 싶지 않은 상황이 길어지는 이유는 일단 무언가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자괴감이 생기고 이는 우울감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얻을 거라고는 월급 말고는 없지만 다른 방도가 없으니 계속 다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존감 하락과 함께 회사가 지옥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상황이 극복되려면 일단 일이 잘 풀려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성취감, 통제감과 함께 회사는 나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곳이다 라고 인식이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려면 내가 컨트롤 가능한 무언가를 찾아서 그걸 매개로 순환 구조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회사에 가기 싫은 느낌을 떨쳐버리고 선순환으로 바꾸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내가 이루어내고 싶은 것, 그걸 이룬다면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이후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거기에 몰입을 하는 것입니다.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갈망하면 엄청난 잠재력이 분출되는데요. 갈망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 에너지는 커집니다. 나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그 목표에 정렬되는 순간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나의 역량은 향상되고 일을 처리하는 효율성은 극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성취를 경험하게 되면 그 순간 이게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게 생각 이상으로 큰 희열과 보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삶이 내 통제하에 들어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작은 성취가 몇 번 반복되면 선순환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복학 후에 공부가 재밌어졌던 것처럼 제가 사이클을 탈 때 선두그룹에서 달릴 때처럼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어차피 달릴 거 뒤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달리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이런 선순환에 들어가게 되면 스트레스가 줄면서 회사 가기 싫은 느낌이 예전처럼 들지 않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차피 달릴 거 앞에서 가나 뒤에서 가나 달리는 속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뒤에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큽니다. 마음 먹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럴 때 앞에서 달리기로 큰 마음을 먹으면 훨씬 더 적은 스트레스와 노력으로 똑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운이 좋으면 계속 선두권에서 달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